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68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전기에너지, 그치? 전력, 그 다음 세 번째 전력량, 요 세 가지 기본 개념 배웠다. 자, 그 기본 개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출발한다.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라는 거야. 소비 전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얘들아, 전력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었죠. 이거 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뭔데?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초당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1초당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다른 말로 소비하는 거, 맞지? 그래서 사용하는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다른 말로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쓰이는 전력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알겠니? 물론 공급하는 개념도 있어. 내가 1초당 몇 줄의 에너지를 공급했잖아. 알겠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가전제품, 이런 선풍기, 아니면 노트북, 그다음 니네들 집에 있는 똑똑이 폰, 핸드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무슨 와트라고 써 있을 거거든. 전부 소비 전력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보자. 소비 전력, 1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전력 단위는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와트라고 읽어요. 그 다음 1kW에서 kg란 말은 10의 3제곱을 뜻하기 때문에 1kW 1 곱하기 10의 3제곱 와트 1000W에 해당되는 거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요, 1W의 뜻이 있습니다. 1W는 요거 써놔. 1W의 뜻은 1줄 퍼 세크의 뜻이야. 아유, 이거 세크는 대문자 쓰면 안 돼. 소문자예요. 됐어. 그래서 1초 동안에 1줄 써? 그럼 넌 1W야. 1초 동안에 100줄 써? 너 그럼 100W야. 그러면 1W짜리하고 100W짜리 중에서 용준 누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1초에 1줄 쓰는 놈이 있고 1초에 100줄 쓰는 놈이 있어.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처먹어? 100W짜리가. 자, 그러면 니네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와트 수가 높을수록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써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때 이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야. 근데 니네들한테 얘기했어. 요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전력 구하는 공식인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시간 초만 곱하면 전기에너지야. 그래서 요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V에다가 I를 곱한 후 시간 T 초를 곱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VIT에서 TT를 약분시키잖아. 맞죠? 이것도 시간 T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꼭 외워야 될 공식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뭐라고 외워야 돼? V 곱하기 대문자 I는 대문자 P다. 그래서 외울 땐 VIP라고 외우세요.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면 뭐가 나온다? 전력이 나온다. 조심할 거. 자, 우리 전압 단위는 뭘 쓰죠? 볼트라고 쓰죠. 전류 단위는 뭐라고 쓰죠? 암페어라고 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 와트가 나와. 됐어? 되니? 자, 연상기억법 요거 V지. 이것도 A도 V를 거꾸로 뒤집어 깐 다음에 짝대기 하나만 근 거지. 그러면 V가 몇 개 보여? 2개 보이지? 그럼 와트 맞지? 이렇게 해도 내가 시키려고 하고 있어. 못 외울까 봐. 자, 됐죠? 그래서 VIP 외우셔야 된다. 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정격 전압에 연결했을 때라고 돼 있어.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정격 전압이 뭐냐라는 거 용어 좀 배워야 돼. 정격 전압. 규격에 딱 알맞은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정격 전압이라고 해. 이 가전 제품이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딱 맞춘 전압, 그걸 정격 전압이라고 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전부 몇 볼트짜리지? 집에 있는 돼지 콧구멍 있잖아. 몇 볼트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얘들 봐라. 야, 우리나라가 몇 볼트인지 몰라? 야, 니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돼지 콧구멍 내가 이건 알려줬지 이미. 둘 중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야? 그건 모른다가 정답이야. 왜?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이게 1초에 60번 10 바뀌어요. 알겠어? 되니?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딱 전기 콘센트 딱 꽂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거야. 그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공급돼? 220V가 공급돼. 알겠니? 우리나라는 220V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가전제품에 이렇게 써 있어. 아니 콘센트에도 써 있어.
AC 220V 60Hz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뭔 뜻인지 알아? 교류 220V에 1초에 60번씩 전기, 전압,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뜻이야.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알겠니? 그럼 니들 생각 잘해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가전제품 있지. 요거 동글동글한 거. 이걸 그대로 갖고 해외에 날랐어. 해외로 갈 거야. 해외에서 똑같은 콘센트 있니? 없어요. 똑같은 콘센트가 있는 나라도 있어. 저기 유럽 같은데. 유럽을 가본 적이 없잖아. 보통 이렇게 하면 자 가봤는데요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가본 걸로. 자 그러면 유럽 같은 데 가본 데 없잖아.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 전압이 틀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꽂지도 못해요. 왜 못 꽂을까? 아 일본 나 가봤어? 일본 나 가봤어? 야 일본 가면요 이렇게 11자 모양이야. 11자 모양. 이거 110V야.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생님 어렸을 때는 110V였어. 그러다가 이게 220V로 바뀐 거야. 왜 바뀌었냐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연 설명을 한번 해줄게. 요새는 시험이 안 나오거든. 알겠니? 됐어?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얘는 220에 꽂아야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거지. 근데 얘는 꽂으면 제대로 작동할까 안 할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터질 수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것들을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유 별로 안 좋잖아 해서 요새는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쓸 수 있도록 110V에서 300V, 80, 24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놔. 아무데나 꽂으란 얘기야. 대신에 문제가 있지. 콘센트가 안 맞지. 그래서 콘센트가 안 맞으니 콘센트 변환 장치를 꽂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플러그 해외여행 갈 때 유명한 플러그 있어. 다체적으로. 그거 딱 꽂으면 우리나라 것도 써도 되고 아무거나 막 써도 돼. 요새는. 알겠니? 됐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이렇게 딱 맞춘 규격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나라 건 전부 얼마다? 220V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딱 맞춘 전압에 연결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든 가전제품들은 원래 설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1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써먹는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이 얘기입니다. 220V 50W라고 돼 있지. 숫자가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숫자를 좀 바꿔줄 거고요. 니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 필기를 좀 하시면 돼. 알겠지? 하라고 할 때 필기하시면 돼. 좀 이따 할 거야. 전력량까지 보고. 알겠냐? 자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일단 이거 뜻만 확인하고 좀 이따가 자 220V 50W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얘기야. 이 가전제품은 뭔지 모르겠지만 220V에 딱 맞춰 쓰면 1초에 50J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뜻이야. 사용한다는 얘기는 작동한다는 얘기지. 뜻이 이거다. 다시 한번. 이 전기 제품은 220V에 딱 맞춰 쓰면 1초에 얼마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야? 50J의 에너지를 쓴다. 이게 요 뜻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사용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기 요금을 내야 됩니다. 전기 세금 아니라고 했어. 전기세 아니야.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럼 전기 요금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전력량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볼 건데 문제가 있네. 우리가 지금 현재 전력은 전부 뭐죠?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지. 초당 개념으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 계산하면 계산이 쉬워 어려워. 전기 요금 잴 때 1초가 바뀌어버려. 분 단위도 좀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단위로? 시간 단위로 딱딱 끊어서 계산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총량,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야. 밑줄 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총량.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력량이라고 해.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시면 돼. 시그마 P라고 쓰시면 돼. 시그마가 뭐죠? 합한다. P가 뭐죠? 전력. 전력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전력의 총량을 알려면은요. 반드시 시간을 곱해줘야 되죠. 왜? 전력 개념이 초당 에너지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 구할 때는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이 시간 단위가 무슨 단위야? 시간 단위입니다. 아워 단위.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단위도 봐봐. 와트시, 킬로와트시. 야, 여기 또 뭐 나왔어? 킬로. 그치? 그럼 1킬로와트시는 몇 와트시야? 1000이죠. 이게 얼마라고 했어? 10의 3제곱이라고 했잖아.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1와트시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을 우리가 1와트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 또 한번 쓸 거야. 1와트 C는 1와트 곱하기 1아워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라겠어? 1줄 퍼 세크.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라겠어? 3600초. 그럼 세크 약분되네. 그러면 1와트 C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너 1초에 1줄씩에서 3600초니까 넌 결국 3600줄 사용한겨. 맞아? 그럼 만약에 얘들아 요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30분 사용했대. 그럼 계산할 때는 얼마 집어내야 돼? 소비 전력에다가 뭐 곱해야 돼? 30? 아니죠. 30분은 2분의 1 아워죠. 그래서 0.5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 20분 사용했대. 그럼 뭐야? 소비 전력 곱하기 3분의 1 아워. 이렇게 잡으시면 돼. 10분이면 6분의 1. 120분이면 2시간이죠. 그치? 그 정도 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와트씩 사용하면 3600줄. 0.5와트시면 1800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 계산하기라고 돼 있어. 니들 책에 있는 얘가 이런 얘거든. 근데 이거는 아까 방금 유형내 위에서 해석하는 방법 알려줬어. 이 전구는 220V에 딱 맞춰서 전격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1초에 20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빛을 낸다. 맞죠? 여기서 빛을 내는 거지. 자, 근데 숫자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숫자 좀 깔끔하게 해서 문제를 바꿀 거예요. 자, 지금부터 페이지 69페이지 빈 공간 있죠? 그치?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든지 선생님 저는 필기할 공간이 없는데요 라는 애들은 부의 상징을 하나씩 줄게요. 니네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갖고 다니잖아. 있어? 오, 부자다. 쟤는 부자야. 자, 부자 아닌 사람. 너 거기 쓸 수 있어? 쓸 거 좀 있어. 써? 너 있어? 없죠? 가난한 녀석.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지. 너 있어? 왜 있는 척 하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부의 상징. 야, 니들 내가 주려고 이만큼씩 준비해놨어. 준비를. 됐어? 많아. 나 이거 되게 많아. 이거 봐봐. 이것도 이거 있어. 많아. 색깔별로 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라는 거 쓰세요. 숫자 좀 깔끔하게 할게요. 자, 200V 그 다음 100W 전구가 있다라고 하죠. 뭐라고? 200V 100W라고 써있는 전구.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야. 실제 저런 식으로 써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기까지 쓰고 나머지 이따 쓰세요. 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냐? 1번 쓰지 마라. 설명 들어라. 1번 이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뭐라고? 이 전구의 전류가 얼마 흘러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2번 야, 그러면 이 전구 자체는 전압, 전류에 의해서 공급받는 에너지를 뺏어먹는 깡패새끼일 거 아니야. 선생님은 그래서 이 깡패새끼를 전부 뭐라고 했지? 저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항값 얼마냐?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if가 뭐죠 얘들아? 만약에 라는 뜻이죠. 만약에 4시간 4hour 사용을 했을 거야. 그럼 돈 내야 돼? 돈 내지 말아야 돼? 돈 내야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전력량은 얼마일까요? 이거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또 if가 뭐죠 얘들아? 만약에 100V에 연결할 거야. 즉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걸 갖고 가버렸네? 그치? 그래서 야, 내가 볼 때 저거 겁나 별로야. 우리나라 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짱이야. 그래서 그 전구를 빼고 이걸 다룰 거야. 만약 그런 경우 있죠? 일본 여행 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전력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야, 이거 전구지. 그럼 1초 동안에 100줄씩 에너지를 쓰지. 이게 뭐에 해당돼? 밝기죠. 이게 뭐라고? 밝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안 하고 이거 지우자. 연결하면 밝기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밝기가 곧 전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전력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보는 거라고? 전력. 알겠니?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전격절압이죠. 얘는 소비전력이죠. 그렇지? 얘는 V라고 써 있으니까 볼트. 얘는 와트라고 써 있으니까 P. 맞아? 전압, 전력이야. 그럼 누가 빠져 있지? V에다 뭘 곱하면 P가 된다고 했어? I요. 그렇지. 그럼 누가 봐도 I는 바로 암산으로 되겠지.
200에다가 얼마 곱하면 100 나와요? 0.5. 그렇지. 그래서 얘는 0.5 암페어. 얘들아 아직도 2분의 1 그런 거 쓰지 마. 나눌 수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알겠니? 3분의 1은 써도 돼. 안 나눠주니까. 근데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거는 전부 나눕니다. 실제 문제에서 2분의 1하고 정답 나오는 경우가 없어. 알겠어? 자, 그 다음 저항값 얼마입니까? 라겠어. 야, 미치겠네. 답답하네. 어떻게 구하지? 돌아버리겠네. 전기에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고 돌아버릴 때 도움을 청하는 공식이 있어. 도와줘? 오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 기본꼬라지가 V는 IR.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V는 IR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R에 정리하자. 그냥 여기 써도 돼. R은 I분의 V. 됐죠? 그럼 V가 얼마야? V가 200이요. 그 다음 I는 얼마야? 여기 구했잖아. 0.5요. 맞아? 그러면 R이 나오겠지. 그래서 땡땡땡. R은 몇 옴? 405m.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전구는 처음부터 400옴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400옴이야. 이 400옴이라는 저항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 전기기구를 다른 전구로 바꾸지 않는 이상 400옴이라는 저항은 일정히 유지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고유저항. 됐어? 그럼 이 고유저항인 400옴에다가 200볼트를 연결하니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몇 암페어 걸렸어? 0.5암페어 걸렸어. 맞아? 그럼 만약 0.5암페어보다 더 많이 흐르면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오버 작동하는 거야? 오버해서 나중에 터질 수도 있지. 고장날 수 있지. 그래서 이 얘는요 0.5암페어를 딱 맞춰서 들어가야 돼.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얘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나중에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0.5암페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야.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허용전류. 내가 너 0.5까지만 들어가게끔 설계한 거야. 맞아? 만약에 0.5보다 더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알겠니? 고장날 확률이 높고요. 0.5보다 낮게 들어가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밝기가 더러워. 밝기가 별로 안 좋아. 밝기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력량 구하세요 라고 했어. 전력량 쉽죠? 전력량은요 사용한 전기에너지 총량 전력에다가 시간 C만 곱하면 된다. 몇 시간이야? 4시간. 몇 와트? 100와트. 그러니까 우리는 100와트 곱하기 4아워 해서 400와트시라고 쓸 거거든. 근데 문제가 많아. 이렇게 나왔어. 1kW시당 10원이래. 얼마씩 내야 된다고? 1kW시당 10원이래. 아, 10원 너무 적다. 100원이다. 100원. 알겠니? 그럼 얘 얼마 내야 될까라는 문제야. 그러면 400 곱하기 100이야? 아니죠. 1kW시당이라고 했지. 이거 뭐로 고쳐야 돼? 킬로와트. 그러면 니네 얘를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맞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뭐라고? 1kW시는 1000와트. 그치? 그럼 킬로가 1000. 맞아?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0.4kW시야. 그럼 0.4kW시 곱하기 100원. 1kW당 100원이니까. 그러면 40원 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알지? 실제는 40원이 아니에요. 44원이에요. 몰랐어? 니네가 모든 돈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 있지. 거기에는요 세금이 들어가.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야. 그 안에는 얼마가 세금이야? 100원이 세금이야. 아니 100원은 아니지 정확하게. 900 얼마가 세금이야. 대략 봐봐. 900원 곱하기 그 다음 거기에다가 10분의 1. 그러면 90원이잖아. 합하면 990원인데 전체 다 합해서 1000원이니까 아 대충 900 얼마. 맞아? 이런 식으로 내가 세금 낸 거야. 그게 부가가치세야. 10%. 몰랐어요? 지금 알았잖아. 알겠니? 아, 니네는 평상시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내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가가지고 막 들풀 뜯어먹고 전 돈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런 거 빼놓고는 다 세금 냅니다. 올 세금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100볼트에 연결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렵다. 100볼트에 연결하면요. 윤서야 전압이 몇 분의 1이냐? 위하고 아래하고 비교해봐. 야이씨. 그렇지. 100하고 200하고 딱 보는데 이걸 2배라고 하면 되겠어?
전압이 2분의 1로 바뀐 거지. 그냥 한글로 쓸게요. 한글 말고 기호로 쓸게요. V가 2분의 1로 바뀐 거야. 맞죠? 이게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민채야, P는 몇 분의 1? 이게 2분의 1이야. P는 몇 분의 1? 반장 없네. 야, V 곱하기 I는 P야. 근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여기 써줘. 이런 것도 이게 2분의 1이야. 얘 몇 분의 1? 2분의 1이라고 쓰면 틀려. 그래서 문제야. 이거 밝기가 그래서 전력이 2분의 1 돼서 100W의 반띵 그래서 50W라고 쓰면 틀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왜 틀릴까? 미치겠네. 난 맞는 것 같은데. 답답하네. 돌아버리겠네. 허전하네. 어? 누구한테 공부청하라겠어? 도와줘? 오메 법칙.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도와줘 오메 법칙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V가 2분의 1로 줄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V는 I 곱하기 R에서 R은 일정한 상태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뀐다고. 고정, 고유저항, 고유값이야. 그런데 V는 IR에서 R이 일정할 때 V하고 I는 무슨 관계? 비례지. 얘네 비례 반비례도 중3인데도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V하고 I가 서로 비례 관계면 얘가 2분의 1이면 I도 무슨 관계야? 2분의 1이죠. 맞아? 그러면 V 2분의 1, I도 2분의 1. 그렇다면 P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4분의 1이 되니까 밝기가 4분의 1이고 밝기가 4분의 1이면 100W의 4분의 1 몇 W짜리가 되는 거야? 25W짜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밝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밝기보다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 거꾸로 200V가 아니라 400V 연결했어. 몇 볼트? 400V. 이해되니? 400V. 그럼 전압 몇 배? 2배. 그럼 전류도 몇 배? 2배. 그럼 전력 몇 배? 4배지. 그럼 4배면 얘는 400W를 사용할 거야. 맞아? 원래 설계된 거는 1초에 100줄씩 써먹으라고 설계된 놈한테 내가 4배 일을 더하래. 열 받겠냐 안 받겠니? 열 받지. 터져요. 이거하고 똑같아. 문정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일 부려먹었어. 하루에 100만 원씩. 그리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 8시간. 됐지?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지? 8시간이 좀 너무 많다. 6시간. 괜찮아? 하루 6시간씩 일하면서 100만 원씩. 최저임금도 안 된다. 그냥 그렇다고 예를 들자. 알겠지? 200만 원 정도 할게. 알았어. 최저임금 지켜서 법을 지켜야죠. 다시 한번. 하루에 6시간씩 근무. 일주일 내내. 알겠어?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이야. 할만해? 안 할만해? 처음인데? 지금 당장 너한테. 예, 괜찮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야, 월급 2배 줄게. 400 준다는 얘기야. 대신 일은 4배. 알겠어? 그 얘기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까 전화 2배란 얘기가? 할래? 할 수는 있겠지, 당장은. 한 이틀, 3일, 4일, 뭐 한 달 지난다고 해봐. 자는 시간 있어, 없어? 없지. 네가 버티겠니? 못 버티겠니? 못 버티.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죽어요. 그 되게 유명한 얘기 있어. 어떤 아저씨가 옛날에 그 가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하여튼 몇 억을 빚진 거야. 몇 억을 빚져가지고 집이 홀딱 망했네. 홀딱 망해가지고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한 거야? 그때부터 가족하고 떨어져 살면서 하루에 5잡인가 4잡인가 새벽부터 일하는 거야. 새벽에는 목욕탕 청소. 아침 일과가 새벽 3시부터 출발해. 3시부터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청소하고 끝나면 다시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또 와가지고 무슨 일하고 또 알바 또 뭐였지? 대리운전 기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 그 사우나에서. 씻는 거 다 되니까. 그래서 사우나에서 자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근 10년 가까이 그렇게 일한 거야. 쉬는 날 없이.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송국에 쫓아다닌 거야. 쫓아다니면서 2분의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기뻐하더라고. 왜? 드디어 빚을 다 갚았대. 이제 드디어 우리 딸내미들 아들내미들하고 우리 와이프가 있는 거기로 내가 이사 갈 거라고. 이제 가족하고 살 거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 돌아가셨어. 울지 마. 슬프지 않냐? 웃으면 안 돼. 이거 눈물이 나야 돼. 야, 이 아빠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빚진 돈,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 갚으려고 그 10년 거의 가까운 세월 동안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자. 3시간이면 잔 것도 아니에요. 니네 3시간 자라고 해봐라. 10년 동안. 그치? 나에 터지지. 결국 그렇게 몸이 탈난 거야. 그래서 적당히 공부했으면 적당히 쉬는 것도 맞아요. 6월 6일날 6일날 쉬어야지 왜 또 몸을 쓰나? 쉬는 게 좋죠. 그치? 넌 그늘 가서 쉬어. 알겠어? 정 가고 싶으면 그늘 가서 쉬어. 가가지고 괜히 떼약부서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 너. 알았어? 문정아, 정 가고 싶으면 가서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선풍기 하나 챙기고 더울 거 뻔하잖아. 아니면 비 오라고 해서 기우제 보내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요. 자, 필기하세요. 응? 필기하라. 필기. 야, 잠깐만. 필기하고 요거 해달라고 해. 4번. 필기하고 4번 해달라고 해. 까먹을까봐. 필기. 역시 여름엔 선풍기 없으면 나 죽어. 더워. 아, 너 200 나누기 0.5는 얼마야? R. R을 모른다고? R. 뒤에는 5입니다. 필기해놓으세요. 빨리. 옛날하고 다른 거. 그나마 다행인 건 옛날에는 요렇게 써 있는 전구를 2개를 직렬 연결, 2개를 병렬 연결, 혼합 연결 이런 문제도 나왔거든. 그나마 니들 가지고 그게 문제가 빠져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라. 뭐 혹시나 2학기 때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를 알려준다. 선생님 말하는 대로. 근데 보통은 니들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는 전구가 막 여러 개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래서 누가 밝고 누가 어두워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우리는 전력과를 공식하고 그다음 오메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다 썼니? 안 쓰신 분 꼭 존댓말 해주면 대답 안 한다. 안 쓴 새끼. 거봐. 내가 안 쓰신 분 할 땐 손 안 들고 윤서 너는 새끼구나. 그치? 문정이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 너 뭐했나? 손을 왜 들어? 웃기시네. 네가 손이 무슨 뭐 늘어나라. 뭐 고무고무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있어. 문정이가 피가 많이 좋아졌어. 민채는 그대로인데. 이뻐지는 거지. 알지? 중학교 때가 인생에 있어서 최악인 거. 하지 마. 뭐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요거 해야 됩니다. 효율이 좋은 전기구라고 되어 있어. 자, 이 효율이 뭐냐? 내가 공급한 건 얼마인데 사용한 비율을 한번 나타내 보자. 100개를 집어넣었거든. 100개를 집어넣었더니 100개가 다 나왔어. 다 사용한 거야.
이거 대박이지. 야, 내가 1시간 공부했거든? 1시간 공부했더니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올 모든 문제가 다 1시간에 다 있는 거야. 효율 얼마나 좋냐.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건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떤 실수로 대학 가서 많이 하는데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야. 응? 이만큼이야. 책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하자.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시험 전날 공부하는데 인생 허무하지. 공부 좀 할 걸 후회도 하고. 그럴 때 내 얘기는 아니고, 그치?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럴 때 에이씨, 요거 나을 것 같은데? 여기만 보고. 이거 나을 것 같은데? 요거만 보고. 이거 나을 것 같아. 요거만 보고.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그것만 나온 거야. 이게 효율 100%짜리죠. 내가 본 거 10개의 챕터를 봤는데 10문제가 나왔는데 다 나온 거야. 그럼 효율 100%, 이걸 100%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들인 노력, 그 다음 결과, 이거. 근데 문제 못 풀면 말대 꽉이지. 봤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10개 페이지를 봤는데 나온 게 5개야. 그럼 50%지. 괜찮죠? 10개 페이지를 봤는데 나온 게 하나야. 아유 씨. 10개 페이지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어제 그냥 잘걸. 그치? 맞잖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런 걸 효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효율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효율은 2라고 쓴단다. 뭐라고 쓴단다? 2. 에너지 효율 2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글씨가 왜 이래? 이거 꼭 알아야 돼.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를, 우리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효율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요. 이때 너희들을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사용한 에너지의 시호, 공급한 에너지의 기억. 그래서 바로 쓱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쓱 구하시면 돼. 무슨 뜻이야?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 그럼 효율이 1이야. 1은 100%라는 얘기야. 원래 원칙으로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100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알겠니?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1이다. 다른 말로 100%다. 그러면 공급한 거 분의 사용한 거 보니까 1 나오려면 공급량과 사용량이 같다는 얘기지.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할 수가 없어. 됐어? 근데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에너지 효율이 60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공급한 게 100개면 사용한 게 얼마? 60개. 그러면 손실된 거, 사용하지 못한 거, 건드리지 못한 건 얼마야? 40개란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 공식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에너지 효율은요, 이 공식, 쓱 구하는 공식,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뜯어먹어 볼 건데 저 공식을 2번 쓰도록 할게요. 저 공식을 2번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2는 쓱. 자, 2번, 2는 쓱. 됐죠? 됐니?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공급한 에너지가 똑같대. 뭐라고? 공급한 에너지가 똑같아. 그럼 뭐 할수록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해? 사용한 에너지가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하겠지. 왜? 무슨 관계? 비례. 됐어? 그리고 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에너지 효율이 높잖아? 이거하고 동의어가 있어. 뭡니까? 에너지 손실 에너지가 적다라는 얘기야. 당연하죠? 맞지? 내가 효율이 60%야? 그럼 100개 집어넣으면 60개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럼 뭐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 에너지는 40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근데 효율이 80%로 증가해서 20%? 그럼 사용하는 비율이 100개 중에 80개? 사용하지 않는 손실 에너지는 20개로 줄어들지. 맞지? 이 얘기야.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요, 이번에 이 얘기야. 사용한 에너지가 똑같아. 그치? 사용한 에너지 똑같아. 그러면 너희들 봐봐. 공급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효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지. 맞냐? 됐어?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아까 전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됐니? 전구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밝기가 똑같아. 뭐라고? 밝기가 똑같아. 밝기가 똑같으면 어떤 녀석이 좋은 전구냐라는 거야. 전력량이 작은 녀석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떤 녀석은 10W, 어떤 녀석은 20W인데 밝기가 똑같아. 어떤 거 쓸래? 10W짜리. 됐어?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당연하겠지. 야, 조금 먹고 일 잘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잖아. 그치? 야, 니들이 혹시나 우연히 어쩐 실수로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이 됐어. 문제가 이번엔 네가 사장이야. 어떤 놈 쓰고 싶냐? 자, 1번 신현중 씨, 용준 씨. 저는 하루에
시간당 1,000원씩 주시고요.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그치? 신용주 씨. 그치? 자기가 그렇게 달래.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최윤서 씨.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는요 시간당 10,000원씩 주시고요.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해요. 야, 누구 쓸래? 그치, 신용주 씨 쓰겠죠. 왜? 싸잖아. 거기다 일도 잘하잖아. 그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돈 조금 두고 일 오래 할 놈 뽑지. 맞잖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선생님 때 그랬어. 됐다가 내가 니들 나이에서 이제 20살 올라가서 알바를 할 때가 알바할 사람 그렇게 많아. 진짜 그렇게 많아. 그렇지? 알바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주는 대로 일하는 거야. 주는 대로 뭐 퇴직금 그런 거 뭐 사대보험 이런 거 아무 최저임금 없었어. 처음에는 선생님 얼마 받은 줄 알아? 1,500원. 시간당 1,500원. 시간당 하루 6시간 일해도 9,000원. 그렇지? 한 달 일하면 대략 한 30만 원 나오겠죠? 웃지 마. 그랬었어. 그때 1,500원이 커피숍 가면 커피가 2,000원, 1,500원 그 정도 했었어. 1,000원 이 정도. 그걸 버린 거야. 야, 보통 1시간 일하면 밥 한 끼는 사 먹어야 되는데 밥 한 끼 못 사 먹었지. 왜냐면 밥은 그래도 못해도 제일 싼 데가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됐으니까. 라면은 사 먹었다. 라면은 사 먹었다. 라면.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 엄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얘기하실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효율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번 해야 되죠? 5번 안 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5번부터 할게요. 자, 다음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가 주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전기 다림이 전열기죠? 전기가 열로 바뀌어요. 열이니까 니은. 선풍기 전기 콘센트 꽂으면 전기 에너지 공급하면 막 움직여요. 돌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전동기 리을. 자, 형광등 빛으로 바뀝니다. 빛으로 바뀌니까 기어. 자, 그다음 배터리 충전은 전기가 화학 에너지니까 비읍이고요. 충전한 거 사용하는 것은 거꾸로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됐지? 자, 그다음 6번 전기차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다. 일단 충전부터 해야 되죠. 그럼 충전하면 전기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고정된 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충전하면서 달릴 수는 없어. 근데 달리면서도 충전이 되긴 되는데 그건 무시하자고.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 배터리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뽑아서 그때부터 쓰는 거야. 자, 원래 얘는 차잖아. 차는 목적이 뭐야? 가는 거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뭘로만 바뀌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로만 바뀌어야 돼. 맞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것만 바뀌어? 소리도 나오고, 그치? 열도 나오고, 맞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그럼 전기자동차에 공급된 전기에너지 총량은 전기자동차에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하고 같다. 여기에 문제는 뭐야? 전기자동차에 전환된 에너지 중에 반드시 손실에너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요. 존재해. 근데 존재하는데 손실된 에너지도 에너지야 아니야? 에너지야. 자, 니네 요새 쓰는 자동차들 한번 볼게. 자, 기름 쓰는 거 있지. 석유 쓰는 거. 석유 쓰는 자동차가 있고요. 전기만 쓰는 자동차, 전기차가 있고요. 맞아? 되니?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석유차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알겠니? 첫 번째 휘발유 쓰는 거, 가솔린. 그 다음 경유 쓰는 거, 디젤. 되니? 얘하고 차이가 얼마냐? 얘는 엔진의 효율이 30, 얘는 최대 40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럼 내가 100개 에너지 주잖아? 얘는 최대 얼마 쓴다는 얘기야? 40%. 즉 40개 에너지를 쓰고 60개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휘발유하고 경유 중엔 경유가 더 많이 가. 알겠어? 이거 근데 단점이 있죠. 내연도 많이 나오고 달달달 떨리지. 특유 엔진. 그다음 하이브리드라고 했어. 하이브리드는 보통 요거 하이브리드예요. 휘발유하고 전기차고 중간. 알겠니? 얘는 엔진 사이즈 좀 적어. 기름을 조금밖에 안 먹고 힘이 딸리잖아 대신에. 그치? 그럼 힘이 딸리면 누가 보조해 주는 거야?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평상시에 막 움직일 때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에 충전된 걸 가지고서 야 엔진 힘 딸려? 저장된 거 끄집어내서 힘을 2배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니? 이게 하이브리드. 오케이? 이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뭔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연비는 높습니다. 연비가 뭔지 알아? 1리터당 몇 킬로 가느냐. 보통 요거는 10킬로 내외. 보통 요새 차들은 10킬로 이상. 15킬로 넘는 차들이 별로 없어. 그 다음 경유차 같은 건 못해도 15킬로 이상. 근데 등치가 큰 경유차 같은 경우는 좀 낮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는 20, 30, 40 이렇게 가요. 됐어? 그 다음 전기차. 전기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배터리 방식이 있고요. 수소 방식이 있어. 이거는 요새 트렌드니까 상식으로 알아도 교과서도 안 나와. 알겠어? 배터리 충전하는 게 니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차야. 이거 수소를 연료 주입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분해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 저장한도 쓴다. 이게 바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거든. 이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만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회사고 현다이. 거기에 나온 넥소라는 자동차가 있어. 그게 이거야.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방식이야. 배터리에 콘센트 꽂아가지고 충전하고 충전한 거 끄집어내서 쓰는 거. 얘 효율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어마무시하게 높아. 모델도 70, 80, 90이야. 됐어? 그래서 요새 자동차들, 전기차들 전 세계에서 내가 볼 때 기술이 정말 빨리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 정말 빨리 발전하고 있는 나라. 어디일 것 같아?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라 어딜까? 중국이야. 중국 대박이야. 왠지 알아? 너네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동차 만들기 시작한 게 이거부터 만들었잖아. 기술이 있어 없어? 없지. 남의 나라 부품 설계도 가져가지고 조립하는 수준이었어. 특히 일본 거. 그게 현대의 출발점이야. 알겠니? 아, 너네 그거 알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알아? 누가 얘기했네? 맞아, 시발이에요. 시발 자동차라고 있어. 진짜 시작할 시, 출발할 발. 아, 진짜야. 내가 욕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차도 마찬가지로 그거 미군 지프 조립한 거야. 이런 식으로 외국 거 하다가 엔진 역절개하고 뜯어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십 년 걸렸어. 몇십 년 걸렸다고. 근데 중국이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따라잡아 못 잡아. 우리가 만약에 몇십 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따라잡으면 남의 나라는 어떻게 돼? 이미 그만큼 앞에 갔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야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아직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해보자. 안 한 게 뭐야?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요 중국 전기차 진짜 다양해. 다양하고 진짜 뭐 신기한 거 많아. 뭐 이런 것까지 기능 넣어놨어.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끝내줍니다. 그리고 좀 뻥 스펙은 있지만 그래도 그 기술 수준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직 조악하지만 이게 좀 품질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고 한 2, 30년 후면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 걔네들 자율주행도 되는 자동차도 있어. 그 사람 많은 중국 시내에서 자율주행해. 알겠어? 테슬라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 기술로도 그걸 만들고 있고요. 또 신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어. 저 한 번 충전하면 1000km 가는 거. 괜찮아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안 그러냐? 1000km 간다고. 10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올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운전만 해도 돼요. 그래도 남아. 이거 대박인 거야. 대박. 우리나라에서 파는 전기차 중에서 1000km 가는 거 없어요. 기껏해야 600, 700? 이 정도. 대신 그런 차들은 억이 넘는다. 억이. 비싼 차들이다. 알겠니? 근데 벌써 그만큼까지 따라잡았다고. 오케이?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7번. 자, 오른쪽 표는 전자레인지라고 돼 있어. 야, 니네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오, 야, 전자가 일렉트론이잖아, 일렉트론. 일렉트론이니까 일렉트론 레인지 아니야? 아니에요.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라고 전자레인지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에요. 알겠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 혹시나 우연히 어쩌실수록 잉글리시 티처가 야, 너네 전자레인지가 뭔지 아냐 하면 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그치? 그 얘기하면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과학생이 알려줬어요.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서 내 이름을 풀어.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전기 에너지는 땡. 그치? 12만 줄입니다. 그럼 이걸 또 12만 킬로줄이라고 써도 되고 얘는 2분 썼어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소비 전력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그럼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는 1초당 전기에너지니까 얘를 120초로 바꿔줘야 돼. 그럼 120, 120, 120 약분되니까 정답은 1000와트가 나오겠지. 정답은 1000와트야. 어디 보니 윤서야? 또 사시야? 정답은 1000와트.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선풍기를 보니까 220V 45W라고 써 있어요. 뭔 뜻이야? 이 새끼는 1초에 220V에 연결하면 1초에 45J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요. 그런 뜻이죠. 됐죠? 자, 1번 전격 전압 220V다. 맞아요. 자, 그다음 이 선풍기의 전격 소비 전력은 220이 아니라 45W죠. 이건 틀렸죠? 이건 45야. 여기다 써야지. 선풍기를 220V의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45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45줄 퍼 세크 45와트 맞잖아.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사용하는 소비하는 전력량이라고 했어. 얘들아, 전력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45와트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45와트 곱하기 2아워. 그럼 얘는 얼마라고 써야 돼? 90와트씩. 됐죠? 자, 9번입니다. 자, 미줄 쳐. 밝기가 같은. 뭐라고? 밝기가 같은. 밝기가 같은. 야, 밝기가 같은데 에너지 쳐먹는 거 봐봐. 얘는 1초 얼마씩 쳐먹어? 16줄. 얘는 얼마? 10줄. 누가 좋은 놈이야? 나가 좋은 놈이지. 효율이 높은 녀석은 나가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 이건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2는 쓱 구한다고 했지. 맞잖아. 그치? 그때 밝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사용량이 같대. 근데 공급량이 가하고 나가 몇 대 몇이야? 8대 5잖아. 그치? 그럼 얘가 8대 5면 얘는 얼마야? 5대 8. 이게 효율이야. 효율이 높은 녀석은 나다. 몇 배? 5분의 8배 더 높다. 됐냐? 됐냐? 자, 그럼 1번. 가가 1초 동안 소비한 전기에너지 양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가입니다. 그리고 1초라고 돼 있어. 그럼 16W가 16줄 per sec니까 16줄이죠. 그럼 얘는 얼마 사용해? 10줄. 자, 그 다음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이라고 해서 얘 2시간 켜놓으면요, 얘는 20W씩 쓸 거고 얘는 2시간 사용하면 32W씩 쓸 거야. 이 자식이 얘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지. 밝기는 똑같은데 사용량이 많아? 아우, 돈 아까워. 그치? 맞아? 그럼 시간당 잘 봐. 2시간 동안 12W시가 더 오버가 된 거지. 1시간당 6W시가 오버가 된 거야. 그럼 하루만 따져봐. 6W시당 곱하기 24. 그치? 그럼 132가 되겠지. 돈 많이 들어가겠네. 그치? 자, 그래서 나가 소비한 전력량은 20. 가와 나 중 효율이 더 좋은 정보는 누구냐? 나입니다. 내 거야, 내 거. 넘겨. 자, 넘기시면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나와 있어. 맞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뒤에는 숙제예요. 알겠니? 자,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니들 과정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만 질문 물어보는데 난 조금 요걸 복잡하게 설명할 겁니다. 잘 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코일이 감겨져 있고 플라스틱 관이 있고 여기다가 네오디뮴 자석을 집어넣을 거고 사포에다 한쪽을 깔 거야. 그럼 한쪽을 깐다는 얘기는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피복을 벗기는 거하고 똑같아. 됐죠? 자, 그러면 네오디뮴 자석 중에서 여기를 N극이라고 하자. 여기는 S극이라고 할게 그냥. 됐지? 자석 하나라고 보자. 그럼 잡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잘 봐. 설명 들으세요. 쓰는 거 아니야. 얘가 먼저 오겠지. 그치? 오면은요, 얘한테서 뭐라고 해? 오지마! 그치? 그럼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맞아요? 됐습니까? 됐어? 그럴 때 이때 드디어 발광다이오의 전기가 켜졌다고 하자. 자, 다시 한번. 발광다이오드의 전기가 켜진 건 여기 왼쪽이 N극 될 때야. 맞아? 나는 그냥 가정한 거야, 내 맘대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이제 여기 있던 전구가 이쪽에서 전구가 아니라 자석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갔어. 그럼 여기로 가면 S극이 멀어지는 효과지. 이해됐니?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여기가 N극이고 S극인데 S극이 멀어지는 효과니까 얘 입장에서 뭐라고 해? 가지마! 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무슨 극이 돼? N극. 여기 무슨 극이 돼? S극. 켜져요, 꺼져요? 꺼지지. 됐어? 다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S극이 옵니다. 맞아?
S극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오지마! 그래서 다시 여기가 뭐가 돼? SN. N 됐네? 다시 켜지지. 됐어? 그 다음 다시 마지막. 여기 있던 애가 이제 멀어지는 거야. 여기를 통과해서 멀어지게 되면 N극이 멀어지는 효과가 안에 N극이 멀어지면 하지마! SN이 되죠. 요게 아니라. 맞아? 그러면 또 꺼지죠. 그러면 계속 내가 이걸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막 오지마 가지마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깜빡 하겠지. 니들 머리처럼 깜빡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겁나 빠르게 한다고 진짜 불가능합니다. 니네 일초에 흔들어봤자 뭐 한두 번 흔들겠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흔든다고 해보자. 기계가. 그러면 기계가 흔들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요 차이의 순간이 거의 나타나지 않겠지. 그치? 사람이 구분 못할 수가 있어. 우리 사람은요 1초에 사진 10장 지나가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래서 LED 전구 중에서도 이런 전구가 있어.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땐 모르겠는데 얘가 1초에 60번씩 하는 애들이 있어. 플리커 현상이라고 해. 그거 있잖아? 알게 모르게 되게 눈이 피곤해. 그래서 요새는요 그런 현상을 없앤 전구를 팝니다. 그래서 플리커 제로 이렇게 노 플리커 이런 식으로 써놔. 살 때. 알겠니? 근데 이걸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잡으면 진짜 플리커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뭐라고 보여? 켜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신기하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 건데 왜 발광 다이오드가 항상 켜지는 게 아니라 켜졌다 꺼졌다 하느냐? 그건 이 구조 때문에. 딱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지. 이 긴 다리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긴 플러스극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극에 연결해야 되는데 다가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고. 맞아? 그다음 반대로 멀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가 들어가? 전기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흘러요.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를 때만 흐릅니다. 왔다 갔다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뭐라고?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고1 때 배워요. 알아둬. 자, 그럼 이제 책 볼게요. 결과물 해석.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도록 플러스 관을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가로 열고 써.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니? 안 된다고 했니? 안 됩니다.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아요. 그럼 소위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써볼게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됐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즉 위치가 운동이 위치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이에 자꾸 전기 에너지를 뽑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됐죠? 알아두시고요. 플라스칸을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죠. OX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돼 있어. 이걸 우리가 그래서 무슨 전기?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발전할 때 발전기에선 무조건 증류가 아니라 교류가 나온다는 증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플라스관을 더 빠르게, 관을 더 빠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장 변화가 심하지. 그럼 자기장 변화가 크면 전류도 더 커요. 그럼 전구가 더 밝아요, 어두워요? 밝겠죠? 불이 더 밝아진다. 이건 뭐 얘기야? 자기장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기장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흔든다? 코일 가문수를 많이 감는다? 아니면 자석을 더 센 놈. 여기선 자석수를 늘려도 되죠.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정리 한번 볼게요. 자석이 코일사를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전자기 유도.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른다? 유도전류.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유도전류 요거의 값이 바뀌죠. 자석과 코일 사이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이건 빠르게. 자, 그다음 이렇게도 실험해용 보자. 보통은 요 실험이 많이 나와요.
이 시험이 많이 나온다. 자, 일단 실험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 검유계를 잘 보셔야 돼. 뭐라고? 검유계. 뭘 잘 봐야 된다? 검유계. 자, 밑에 있는 그림도 이 그림이죠? 자,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면 요게 0부터 출발해야 돼. 0.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짓도 안 하면. 그럼 다음 현재 보시면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빨간 거 밑에. N극이죠? 그치? 그럼 잘 봐. 얘를 내렸어. 그럼 요 코일에는 뭐가 N극이 작용하고 밑에가 S극 되면서 뭐라고 해? 오지마! 라고 하면서 청력이 존재할 거야. 맞죠? 됐지? 그럴 때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자석은 N극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그림과 그대로. 그랬더니 코일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니네 알아야 돼. 이 오른쪽, 요 오른쪽은 위에 여기가 N극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됐어? 그럼 이번에는요. 넣었다가 뺄 거야. 그럼 넣었다가 빼면 하지마!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S, 여기가 N극 되지. 그럼 S극 되고 N극 되면 전류가 똑같아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바늘이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겠지. 됐어? 그래서 잘 봐. 과정 1은요. N극이 오는 겁니다. N극이 오는 거야. N극이 오게 되면 바늘이 오른쪽이야. 그 다음 과정 3번입니다. 과정 3번은 N극이 가는 거야. 그러면 바늘이 왼쪽으로 흘러.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얘가 플러스 전류라면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전류가 되는 거죠. 이해됐냐?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움직이지 않는데. 뭐라고?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는 뭐가 없어? 자기장애, 변화가, 엄서, 유도 전류가 없죠. 그럼 얘는 얼마야? 검유계가 0입니다. 그냥 가운데 있어. 됐죠?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빠르게 움직일 거야. 뭐라고? 정말 빠르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요 각도가 바뀝니다. 자, 해봐. 얘 같은 건 각도가 크고 얘는 각도가 작지. 그치?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점 한번 볼게. 얘가 N극이면 왼쪽은 S극에 해당되는 거고. 오는 거 가는 거 반대로. 그치? 아니면 그 다음 하나 더. 얘는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지. 전류가 세고 전류가 작으니까 빠르게 느리게.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는 이거야. 지금은 얘는 코일은 가만히 있고 얘가 왔다 갔다 있잖아. 그치? 그럼 네 번째는 이걸 가만히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면 오지 마! 이것도 내려가면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밑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얘 N극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뭐라겠어? S극이 가는 거지. 왜? 반대의 반대면 그대로. 그 다음 N극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야? S극이 오는 겁니다.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것만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 잘 봐. N극이 다가오면 여기 N극 되지. 그럼 여기가 S극인데 S극이 멀어진다고 해봐. 뭐 가지마 해서 여기가 N극 되잖아. 맞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같이 알아두셔야 돼.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야. 이걸 언제 다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가 S극이 오는 거야. 그럼 여기가 S극 되고 N극 되면서 오지마! 그치? 오지마 하니까 여기가 청력이 되고 현재 이 청력이 될 때 전류가 흘러야 되죠? 전류가 흐르는 게 땅땅땅땅땅 오른쪽으로 흘렀어. 그러면 니들 알지? 여기 코일의 위쪽이 S극 되면 오른쪽이구나. 그럼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가 N극 됐다는 얘기지. 맞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석의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할 때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합니다. 여기서 자석은 무슨 극? S극이죠. 그래서 멀리인데 S극이 멀리야. 그럼 S극이 멀리하면 가지마. 여기 N극, 여기가 S극 되니까 바늘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위쪽이 무슨 극이 된 거야? N극. 자, 마지막 하나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현재 여기 S극 되는 거. 코일이 S극 되는 것은 S극이 올 때. 동요가 뭐라고 했어? N극이 갈 때. 갈 때, 멀어질 때. 이거는 S극이 올 때, 온다. 가까이라고 하자. 이건 N극이 멀어질 때. 이렇게 하자. 가만. 됐죠?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입니다. 숙제는 71페이지. 여기 보시면 유제 있죠. 1번, 2번. 그 다음에 내신 쑥쑥이. 요거 페이지 75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금요일에 볼게요. 수고했어요.